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비례대표제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데 떤 방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더 비례대표적인 선거제도일 수도 있고 덜 비례대표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군소정당 이 의회에 진입하기에 유리한 그런 의석 배분 방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석 배분 방식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의석 배분 방식은 최대 잉여법하고 최고 평균법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최고 평균법.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최대 잉여법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최대 잉여법은 hair allocation, group allocation 거기다가 이제 imperially 방식이 있는데 어, 임페리얼리 방식은 뭐 헤어나 두룹의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고 헤어하고 두룹하고 임페리얼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먼저 헤어 엘로케이션부터 살펴보면 먼저 이 쿼터 사이즈를 계산을 해요. 헤어 쿼터가 이렇게 있고 또 두룹은 두룹 쿼터가 있겠죠. 근데 헤어 쿼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전체 표수 유효 투표수 나누기 의석수 그러니까 전체 6석이 있는데 표가 10만 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6으로 나누면 16,667인데 이 얘기는 뭘 의미하겠어요? 한 의석당 유효 투표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분의 10만을 계산하면 16,666.6666인데 이제 이 수치를 이렇게 반올림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소수점 이하를 제거하고 거기다 플러스 2를 해도 돼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에서 내림을 한 다음에 플러스 2를 하거나 아니면은 소수점 이하의 수를 무조건 올림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 숫자가 나오죠. 그렇다면 정당 A의 넘버로 헤어 쿼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정당 A가 받은 득표수 나누기 쿼터 사이즈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당 A의 득표수는 42,000이니까 42,000 나누기 쿼터 사이즈는 16,667 이렇게 하면 2.52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정당 B의 number of hair quarter는 31,000 나누기 쿼터 사이즈 하면 1.86 이런 식으로 number of hair quarter를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수 부분 그러니까 이 정수 부분을 가지고 먼저 의석 배분을 해요. 이걸 이제 풀 쿼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 쿼터에 해당되는 표의 수가 16,667인데 그걸 다 채웠다는 얘기죠. 16,667의 표를 채운 쿼터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이죠. 정당 A는, 정당 B는 16,667을 채운 쿼터가 한 개가 있다는 얘기고 이 정수 부분을 가지고 먼저 의석 배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총 6석 중에서 3석을 의석이 배분됐으니까 나머지 잔여 의석은 이제 3석이 있겠죠. 잔여 의석 remaining seats가 3석이 남아 있겠죠. 그럼 이제 이 3석을 어떻게 배분하냐면 이 이름이 얘기한 대로 최대 잉여 largest remainder 그러니까 나머지가 잉여란 건 나머지죠. 나머지가 큰 순서대로 배분을 하면 되겠죠. 그 나머지를 보면 여기 정당 C의 나머지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네 번째 의석, 잔여 의석 3석 중에서
한석은 나머지가 가장 큰 정당 C에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가 큰 정당이 비정당이죠. 그러니까 좌녀석 3석 중에서 두 번째 의석은 여기로 가고, 그 다음 나머지가 큰 정당은 D니까 좌녀석 3석 중에서 세 번째 의석은 1로 가죠. 그러면 전체 의석은 2 더하기 0에서 2가 되고, 정당 B의 의석은 1 더하기 1에서 2석, 이런 식으로 정당 C는 한석, 정당 D는 한석, 이런 식으로 의석 배분이 완성되는 거죠. 오늘따라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 까마귀 소리, 까치 소리가 좀 시끄러워서 창문을 닫고 지금 선풍기를 틀었는데 선풍기 소리가 방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아까 강의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헤어 엘로케이션은 헤어 쿼터 사이즈를 먼저 계산하고 각 정당이 얻은 득표 수에서 넘버 오브 헤어 쿼터를 계산하면 된다. 근데 이 계산한 방식은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 나누기 쿼터 사이즈,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보다 사실은 뭐 더 직관적이고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A는 10만 표 중에서 4만 2천 표를 얻었으니까 42%를 얻은 거죠. 42%. B는 31% 이런 식으로 얻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A가 42%의 득표를 했으니까, 그리고 전체 의석수가 6석이니까, 그렇다면 A는 6석의 42%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득표가 42%니까 의석도 42%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헤어 엘로케이션 방식은 간단하게 전체 의석수 곱하기 어, 득표율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6 곱하기 0.42 하면 2.5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직관적인 의석 배분 방식이죠. 근데 이제 두룹 방식은 헤어하고 차이점 뭐냐면, 두룹은 쿼터 사이즈를 결정할 때 헤어처럼 전체 의석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 의석에다가 2를 더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경우에는 10만 나누기 6이 아니라 10만 나누기 7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 헤어 쿼터 사이즈보다 두루 쿼터 사이즈가 더 작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두루 쿼터는 분모가 커지니까 2를 더해서. 그리고 왜 이제 구체적으로 14,286이 나왔느냐? 그거는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두루 쿼터를 계산하면 14,285.71인데, 여기서 71을 올리거나 그래서 14,286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7일을 없애고, 즉 내림을 하고, 내림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를 올림을 하거나 무조건, 또는 내림을 한 뒤에 2를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두루 쿼타를 쿼타 사이즈를 계산하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어 엘로케이션에서 굳이 이렇게 쿼터 사이즈를 계산한 다음에 각 정당이 얻은 표의 수에서 쿼터 사이즈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더 간단한 방법은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 A는 42%, B는 31, C는 15, D는 12%를 얻었으니까 이 득표율에다가 이 분모 부분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헤어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 곱하기 6이었는데 두룹은 득표율 곱하기 7,
그러니까 의석수 더하기 1에서 이 7 곱하면은 number of 드루 쿼터가 나와요. 그래서 42% 곱하기 7은 2.94가 나오고 31% 곱하기 7 하면 2.17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number of 드루 쿼터를 이처럼 계산한 다음에 이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헤어 쿼터 헤어 엘로케이션 방식과 마찬가지로 헤어 엘로케이션 방식과 마찬가지로 먼저 정수에 의해서 의석 배분을 해요. 2, 2, 1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잔여 의석이 첫 번째 단계에서 5개의 의석이 이미 배분됐으니까 remaining seat이 이제는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남은 이 잔여 의석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나머지의 크기에 따라서 의석 배분을 하면 돼요. 나머지는 A 정당이 0.94로 가장 크기 때문에 A 정당에게 할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풀 쿼터에 의해서 얻은 의석들 그러니까 풀 쿼터 seat 그 다음에 잔여 의석에 의해서 얻은 의석을 이렇게 더하면 돼요. 더하면 2 더하기 1은 3 2 더하기 0은 2 1 더하기 0은 1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두루 쿼터를 만들었느냐 헤어 쿼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고 비례적이죠. 그러니까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니까 매우 직관적이죠. 근데 두릅은 여기다 2를 넣었죠. 이제 그 이유는 헤어 쿼터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어, 완전한 비례대표 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비례대표적인 방식이죠. 왜냐하면 득표율로 의석 배분을 하니까. 근데 이제 두릅은 여기다 2를 더하기 때문에 뭔가 머니퓰레이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득표율 그대로 의석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1을 더했기 때문에. 근데 이처럼 머니퓰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두룹 엘로케이션 방식은 큰 정당한테 더 유리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큰 정당에게 더 유리하게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2를 더한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헤어 엘로케이션과 두룹 엘로케이션 이제 비교해 보면 금방 알겠죠. 자, 어, 여기 먼저 넘버 오브 헤어 쿼터를 한번 둘이 헤어하고 두릅을 비교해 보면 정당 A는 2.52였는데 정당 헤어 엘로케이션의 경우 2.52였는데 두릅 엘로케이션의 경우 정당 A는 2.94가 됐죠. 그러면 증가분이 얼마예요? 4.2.42 증가했죠. 그리고 정당 B를 이제 비교해 보면 헤어에서는 정당 B의 넘버 오브 헤어 쿼터가 1.86인데 두릅에서는 넘버 오브 두릅 쿼터는 2.17.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 86을 빼면 1, 3 차이가 0.31이죠. 그러니까 헤어하고 두릅을 비교해 보면 정당 A는 두릅 엘로케이션을 사용함으로써 A의 넘버 오브 쿼터가 0.42만큼 증가했죠. 근데 정당 B의 경우에는 어, 두릅 엘로케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정당 B는 0.31만큼 증가했죠. 정당 C를 보면 헤어 엘로케이션을 사용했을 때 0.9인데 드룹 엘로케이션을 사용했을 때는 1.95니까 0.15만큼만 증가했죠. 그리고 정당 D의 경우에는 0.7에서 0.84니까 0.12만큼만 증가했죠. 그러니까 헤어에서 드룹을 사용함으로써 이 넘버 오브 쿼터가 증가하는 게 큰 정당일수록 더 빨리 증가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큰 정당한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정당의 넘버 오브 쿼터가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이 풀 쿼터에 도달할 가능성이 큰 정당일수록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B 정당이 풀 쿼터에 더 빨리 도달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헤어에서는 A 정당만 두 석의 풀 쿼터를 얻었는데 두릅에서는 A 정당이 두 석의 풀 쿼터를 얻고 B 정당도 두 석의 풀 쿼터를 얻었죠. 그건 왜냐하면 어, 헤어 엘로케이션에서는 넘버 오브 쿼터가 1.86이었는데 두릅 엘로케이션에서는 2.17이 됐기 때문에 이 풀 쿼터 부분 1, 헤어에서 1이었던 것이 두릅에서는 2로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A 정당이 뭐 42,000이 아니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43,000쯤 얻었으면 그러면 43,000이면 43%니까 43 곱하기 7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6 더하기 1이니까 7이죠. 그러면 3, 7에 21, 4, 7에 28 그러니까 3.01이 되는 거죠. 3.01 넘버 오브 두루 쿼터가 그러니까 풀 쿼터가 3이 되는 거죠. 1000표를 더 얻었다면 금방 3의 풀 쿼터를 A 정당이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처럼 풀쿼터 3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A 정당이 그러니까 여기서 풀쿼터 2를 얻었죠. 2.94인데 풀쿼터 3을 얻지 못했지만 또 대신 여기 나머지가 급격하게 증가했죠. 나머지가 헤어 엘로케이션에서는 여기 0.52였는데 A 정당이 두룹 엘로케이션에서는 나머지가 0.94로 증가했죠. 이렇게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풀커터는 증가시키지 못했지만 여기서 또 나머지를 통해서 한 석을 A 정당이 얻게 되고 B 정당은 이제 풀커터를 얻게 돼서 헤어 엘로케이션에서는 풀커터가 하나였는데 두룹에서는 풀커터가 두 개가 되니까 풀커터를 한 석 더 증가시켜서 두 석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풀커터가 더 빨리 증가하거나 아니면 나머지가 더 빨리 증가하게 돼요. 득표가 많은 정당일수록 즉 큰 정당일수록 풀커터를 빨리 증가시키거나 아니면은 나머지를 빨리 증가시켜서 큰 정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초래돼요. 그래서 전체 의석 배분 결과를 봐도 헤어 엘로케이션에서는 2211인데 드룹 엘로케이션에서는 3210이 되죠. 그러니까 헤어에서는 D 정당, 이 군소 정당이 한 석을 얻었는데 두릅에서는 군소 정당의 한 석이 A 정당에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큰 정당에게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임페리얼리는 그럼 어떻게 임페리얼리 쿼터 사이즈를 계산하겠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득표율 곱하기 득표율 곱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의석수 더하기 1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일반 임페리얼리고 보면은 노멀 임페리얼리 쿼터가 있고 그 다음에 enforced 임페리얼리가 있어요. enforced 그러니까 to 임페리얼리 쿼터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노멀 임페리얼리
노멀 임페리얼리스트 시스템은 분모에서 2를 추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인포스트 임페리얼리는 이제 3을 추가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2를 여기다가 더하면 노멀 임페리얼리,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대신에 2를 추가시키면 그러면 인포스트 임페리얼리가 돼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더 큰 정당한테 유리한가는 당연히 이 의석수에다가 추가하는 이 정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큰 정당에게 더 유리한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참고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때 헤어 엘로케이션 방식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국가들이 동투 방식을 사용해요. 뭐 이런 국가들을 뭐 외울 필요는 없겠죠. 또 국가마다 이 선거 제도가 자주 바뀌니까 어떤 국가가 어떤 의석 배분 방식을 사용하는지 그걸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참고로 얘기하면 뭐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벨기에, 뭐 브라질, 칠레, 체코, 그 다음에 핀란드, 뭐 헝가리 등등 뭐 꽤 많은 과반수 이상의 국가들이 동투 방식을 사용하고 헤어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 다수제로 대부분의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의원들 대부분 뽑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이라도 이제 비례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비례대표적인 헤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스위스랜드나 타이완도 이제 한국과 같은 혼합형 선거제도를 사용하는데 타이완도 헤어 방식, 스위스도 헤어 방식, 그리고 두룹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슬로베니아 그런 국가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도 이제 동투 방식을 사용을 해요. 대부분 이제 두룹 방식 미안해요. 호주도 두룹 방식을 사용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투 방식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고평균법을 이제 살펴봐야겠죠. 최고평균법은 highest average system, 그러니까 몫이 가장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투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modified Saint Leg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먼저 이 최고평균법부터 이제 설명을 하면 최고평균법은 그 쿼터 사이즈를 먼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정당이 얻은 득표 수를 이렇게처럼 정수로 나누거나 1, 2, 3 또는 1, 3, 5 이렇게 홀수로 나눠요. 그러니까 세인트 레그 엘로케이션 방식은 있잖아. 1, 3, 5 홀수로 나누고 modified 수정된 이 부분이 붙으면 첫 번째만 1로 나눈 게 아니라 1.4로 이처럼 나눠요. 이처럼 1.4로 나눈 이유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역시도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이처럼 1.4로 나눈 거예요. 근데 어쨌든 highest average 최고평균법은 이처럼 정수 1, 2, 3 이렇게 나누거나 1, 3, 5 이렇게 나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정수 또는 1, 3, 5로 이렇게 홀수로 나누는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이거 역시도 큰 정당에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작은 정당한테 더 유리한지 이제 그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런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 동투 방식부터 살펴보면 각 정당의 표를 이처럼 정수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A 정당의 표 42,000표를 1로 나누면 42,000이 되겠죠. B 정당의 31,000을 1로 나누면 31,000. 그러니까 이 값은 뭐냐? 각 정당의 득표를 이처럼 정수로 나눈 값이에요. 이건 이제 두 번째 이 숫자는 뭐냐? 각 정당의 이 득표 수를 2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42,000 나누기 2 하면 21,0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1,000 나누기 2 하면 15,500이 되겠죠. 이 숫자는 각 정당들이 얻은 득표를 3으로 나눈 값이에요. 물론 이제 C 정당의 득표 또 D 정당의 득표를 이제 3으로 나누면 어떤 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왜 이제 중요하지 않냐? 그건 왜냐하면 전체 의석이 이제 총 6석인데 6석을 분배할 때 이걸 이제 몫이라고 하는데 average 그러니까 각 정당이 얻은 득표 수를 일정한 수로 나눈 값을 몫이라고 불러요. 몫이 되겠죠. 또는 average. 근데 이 몫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몫이 크기가 너무 작아져서 어차피 의석 배분이 의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몫의 크기대로 이제 의석 배분을 하면 몫이 가장 큰 경우는 A 정당의 득표를 1로 나눈 값이죠. 이게 이제 몫이 가장 크죠. 그래서 여기서 가로 안의 숫자는 뭐냐면 1등이란 뜻이에요. 몫의 크기가 1등. 그러니까 몫의 크기가 1등인 경우가 A 정당이죠. 그러니까 이 동트 시스템 그리고 최고 평균법의 그 논리는 뭐냐면 일단 의석이 하나밖에 없다고 볼 때 그 한 석을 누구한테 주느냐를 이제 먼저 결정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한 석은 이 한 석당 득표수가 가장 많은 정당, 즉 몫이 가장 큰 정당에게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이 한 석은 첫 번째 이 A 정당에 여기에 한 석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석이 전체 의석이 이제 두 석이 있다면 이 두 석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겠느냐? 그 생각을 해야겠죠. 만약에 두 석을 모두 A 정당에게 나눠준다면 그러면 한 석에 해당되는 몫이 얼마가 되겠어요? 두 석을 모두 A 정당에게 주면 한 석에 해당되는 몫은 2만 2만 1000이 되겠죠. 그러니까 A 정당의 득표수를 2로 나누면 2만 1000이 되는데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한 석당 2만 1000표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체 의석이 총 두 석일 때 이 두 석을 모두 다 A 정당에게 나눠주는 게 더 공평한지 아니면은 이 두 석 중에 한 석은 A 정당에게 주고 한 석은 B 정당에게 주는 게 더 공정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두 석을 한 석은 A 정당에게 주면 1 여기 가장 몫이 큰 한 석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몫이 큰 B 정당이죠. 한 석을 B 정당에게 주면 그 한 석에 해당되는 몫은 32,0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석을 이렇게 배분하는 경우하고 한 석씩 A 정당과 B 정당에게 배분하는 경우하고 두 석 모두를 A 정당에게 배분하는 경우 어떤 게 더 공정하냐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 경우 이 녹색의 경우는 두 석 다 A 정당에게 주면 한 석에 해당되는 몫은 2만 1000인데 반대로 이 빨간색의 경우 한 석씩 A 정당과 B 정당에게 나눠주게 되면 B 정당의 몫은 3만 1000이잖아요. 3만 1000. 그러면은 이 빨간색 부분과 이 녹색 부분을 비교해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은 두 번째 정당의 몫이 3만 1000인데 이 녹색 부분은 두 번째 의석에 해당되는 몫이 2만 1000이니까 B정당이 억울하겠죠. 왜냐면 한 석을 자기한테 주면 그 한 석에 해당되는 표가 3만 1000표나 되는데 이 녹색의 경우에는 A정당에게 두 석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한 석에 해당되는 몫이 2만 1000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보다 더 큰 B정당의 몫 3만 1000보다 더 작은 A정당이 한 석을 두 번째 의석을 가져간 것이죠.
첫 번째 의석을 A 정당한테 주는 거는 공정하죠. 왜냐면 몫이 가장 크니까. 근데 의석이 두 개 있을 때 두 개 모두 다 A 정당한테 주는 거는 그건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석씩 A 정당과 B 정당에게 나눠주게 되면은 비정당의 한 석에 해당되는 몫은 3만 천인데 그런데 이렇게 A 정당과 B 정당에 나눠주지 않고 A 정당한테 두 석 모두를 주게 되면 그 한 석에 해당되는 몫이 2만 천이 되게 되어서 B 정당의 3만 천 표보다 더 작은 몫이 초래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석을 모두 다 A 정당한테 주는 것은 불공정하고 그거보다는 A정당한테 한 석, B정당한테 한 석 이렇게 나눠줄 때 B정당의 몫이 3만 천으로 A정당에게 두 정당을 모두 줬을 때 몫보다 더 크게 되니까 그게 더 공평하다는 것이죠.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몫의 크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제 의석을 이렇게 채워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의석이 만약에 한 석만 있다면 몫이 가장 큰 A정당한테 한 석을 주는 게 맞겠죠. 근데 의석이 두 개가 있다면 첫 번째 의석은 A 정당, 두 번째 의석은 몫이 두 번째로 큰 B 정당한테 주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의석이 세 개가 있다면 그 다음 이제 몫이 세 번째로 큰 이 경우 그렇게 해서 한 석, 한 석, 한 석 이렇게 세 석이 배분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석이 총 4석이 있다면 네 번째 몫이 큰 이 경우에다가 네 번째 의석을 배분해야겠죠. 그 다음에 몫이 다섯 번째로 큰 C 정당에게 다섯 번째 의석을 배분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몫이 여섯 번째로 큰 A 정당에게 여섯 번째 의석을 배분하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몫의 크기의 순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세인트 레이그 알로케이션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홀수로 나눠요. 1, 3, 5. 여기는 이제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홀수로 나누게 되면 이처럼 1.4가 아니라 1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게 이제 몫이 되겠죠. 그러니까 1로 나눌 경우에 이제 몫이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세인트 레이그 알로케이션에 의해서 의석 배분을 하면 몫이 가장 큰 경우가 요거는 이제 일단 무시하고 왜냐면 이 경우는 1.4로 나눈 경우니까 요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V 나누기 1이 되겠죠. V 나누기 1. 자, 의석을 6석을 배분해 봅시다. 몫이 가장 큰 경우가 이게 되겠죠. 이게 1. 그다음에 몫이 두 번째로 큰 게 보면 3만 천이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의석 1로 가고 몫이 세 번째로 큰 게 여기가 15,000이 있고 14,000이 있으니까 이게 세 번째로 몫이 크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동트하고 세인트레그하고 차이를 여러분이 볼 수 있겠죠. 동트에서는 세 번째 의석이 지금 1로 갔죠. 그렇죠? 근데 세인트레그에서는 세 번째 의석이 1로 갔죠. 그러니까 작은 정당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동트에서는 세 번째 의석이 A라는 큰 정당한테 갔는데 세인트 레그에서는 세 번째 의석이 C라는 작은 정당한테 갔죠. 계속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의석은 자 세인트 레그에서는 어, 이게 네 번째 의석이 되겠죠. 네 번째 의석 14,000. 그 다음에 몫이 큰 경우가 이게 다섯 번째 12,000. 그 다음에 몫이 큰 경우가 이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의석을 보면은 A가 하나, 둘, 두 석, B가 하나, 둘, 두 석, C가 한 석, D가 한 석. 이렇게. 그래서 동트에서는 3210으로 교석이 배분되는데 세인트 레그에서는 2211. 그러니까 A 정당한테 갈 한 석이
D정당한테 가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작은 정당에게 세인트 레그는 유리하다. 그렇다면 왜 작은 정당한테 세인트 레그가 유리하냐면 여기 보면은 세인트 레그에서는 홀수로 나누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동트나 세인트 레그나 차이가 없죠. 몫의 크기가 1로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동트에서는 2로 나눴는데 세인트 레그에서는 3으로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어요? 3으로 나누게 되면 동트에 비교해서 A정당이 몫이 동트를 보면 42,000에서 21,000으로 줄었잖아요. 42,000에서 21,000으로 줄었는데 세인트 레그에서는 42,000에서 14,000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렇죠? 그리고 비정당의 경우에는 31,000에서 15,000으로 줄었는데 31,000에서 10,000으로 줄었죠. 물론 이제 C정당이나 D정당도 홀수로 나누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C정당이나 D정당이나 어차피 두 번째 단계에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의석을 얻는 건 불가능하죠. 워낙 득표수가 적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몫은 더 줄어드니까 어차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C정당과 D정당은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의석을 얻어야 되는데 어, 세인트 레그의 경우에 이처럼 큰 정당이 두 번째 단계에서 급격하게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몫하고 작은 정당의 첫 번째 단계의 몫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 좀 달리하면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그러니까 동트에서는 C 정당과 D 정당은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나 의석을 배분 받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몫이 지금 이렇게 돼요. 작은 군소 정당의 몫이. 근데 세인트 레이그에서는 이처럼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몫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몫을 보면은 동트 시스템에서는 지금 21,000하고 15,500. 그러니까 큰 정당의 몫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세인트 레그에서는 큰 정당의 몫이 이제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러면 동트에서는 여기 보면 큰 정당의 몫이 두 번째 단계에서 21,000이니까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의석을 가져가야 됐잖아요. 근데 세인트 레그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큰 정당의 몫이 이렇게 갑자기 크게 줄어드니까 42,000에서 14,000으로 크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동트에서는 42,000에서 21,000으로 반만 줄어드는데 세인트 레그에서는 3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 몫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큰 정당의 몫하고 작은 정당의 첫 번째 단계의 몫을 비교하는 거죠. 몫을 비교해야 되니까 15,000원하고 14,000원 이걸 이제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인트 레그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D 정당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동트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C 정당의 첫 번째 단계에서 몫하고 큰 정당의 두 번째 단계에서 몫을 비교하면 부등으로 표시하면 이게 더 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더 크게 되는 거죠. 근데 세인트 레그에서는 작은 정당의 첫 번째 단계에서 몫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큰 정당의 목 3분의 1에 불과한 이 목하고 비교하게 되니까 15,000이 14,000보다 더 크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더 크게 되니까 C 정당이 이 A 정당의 두 번째 단계에서 돌아갈 의석을 C 정당이 첫 번째 단계에서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하면 이처럼 큰 수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작은 정당의 경우에 첫 번째 단계에서 어,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큰 정당은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이 몫의 크기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들이 첫 번째 단계의 몫에 따라서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동트보다는 세인트 레그 시스템이 작은 정당한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modified니까 여기 1.4로 나왔잖아요. 1로 나눈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유는 작은 정당, 군소 정당이 또 난립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예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예에서는 지금 2, 2, 1, 1 이렇게 해서 동투보다는 더 작은 정당한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됐죠. D 정당이 동투에서는 한 석도 못 얻었는데 D정당이 여기서는 이제 한 석을 얻었으니까. 근데 D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D정당이 급진주의적인 정당이라서 D정당 의석 배분을 막고 싶으면 지금 이 경우에는 1.4로 나눴는데 1.4로 나누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1.6으로 나눠볼까요? 1.6으로. 그럼 1.4로 나눴을 때는 D정당이 지금 몫이 8,571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A정당의 몫은 8,400이죠.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D정당이 세 번째 단계에서 A정당의 몫보다 첫 번째 단계에서 D정당의 몫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한 석을 가져왔는데 이걸 1.4 대신에 1.6으로 나누면 이 D정당의 몫을 첫 번째 단계에서 더 줄일 수가 있겠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2,000 나누기 1.6 하면 그러면 8로 해볼까요? 이렇게 8 68 48 1858 128 8도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초과가 되니까 128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8이 아니라 7로 나눠야겠네요. 7. 그럼 6, 7에 42, 17은 7, 111, 111. 그러니까 7천 몇이 된다는 얘기예요. 몫이 1.6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급진적인 군소 정당의 투표율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당을 의석을 못 얻게 할 수가 있죠. 이 숫자를 조정함으로써.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이제 1.4를 이제 쓴 이유가 떤 특정 정당을 이제 군소 정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1.4를 썼는데 이 수치는 뭐 국가마다 자신들이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트보다는 세인트 레그 시스템이 더 작은 정당한테 유리하고 이처럼 마디파이된 세인트 레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군소 정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1로 나누지 않고 이제 다른 수로 나눈다. 그걸 알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어요.